안녕하세요. 경력백수 디크루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 5월 1일부터 회사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5월 2일부터 2, 3, 4, 5, 6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퇴사하면 어떻게 여행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얼만큼 여유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5월 2일날 편안하게 한 2시 30분쯤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이번 여행은 힐링도 힐링인데 사실 제가 힐링을 할 만큼 큰 타격을 입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 여행지, 그러니까 유명한데 아무 데나 갔다가 오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 여행은 좀 컨셉이라도 있어야지 하고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저는 만화가가 꿈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릴 만화에 대한 자료 수집 같은 거를 해가는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만화로 그리고 싶은 게 1인 생존 만화예요. 그래서 그것들 참고해 볼 만한 관광지들, 그리고 제주도 옛 주민들의 자연 전통적인 생활상, 그런 거 눈으로 직접 보는 거에 대한 의미가 좀 더 많이 컸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애월에 숙소를 잡고 이틀 동안 놀았는데, 첫째 날에 소금빌레, 구엄 도대불, 중엄리 샘물, 중엄리 원담, 몰래물마을, 장수물, 항목 유적지, 그리고 동문시장 다녀봤습니다. 되게 많이 다녔죠. 소금빌레는 섬 조난된 주인공이 소금을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었고, 중엄리 샘물은 섬에 조난되었을 때 식수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중엄리 원담에서는 조난되었을 때 물고기를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용으로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장수물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마시면 오래 산다는 전설이 있을 것 같은 샘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로는 Generous Spring이에요. 이상하죠? 전설은 이렇습니다. 몽고군에 대항하는 삼별초 대장, 그분이 이제 김통정 장군님이신데, 몽고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에서 몽고군을 향해서 이제 큰 칼 짊어지고 이제 뛰어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김통정 장군의 발자국이 바위에 꽝 찍혔어요. 그러니까 사람 발자국만한 샘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장수물이에요. 제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수물 안에다가 도롱뇽 아니면 개구리가 알을 낳아놨어요.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장수도롱뇽, 장수개구리는 이 샘물에서 태어난 애들을 말하는 전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구라예요. 그리고 항목 유적지 가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게, 삼별초가 강화도까지 밀려났다가 진도로 또 밀려났다가 결국엔 제주도 와가지고 이제 항목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 고려하고 몽골하고 화친을 맺으니까 너네는 고려가 아니다. 그래갖고 진짜 끝까지 몽골과 싸우던 장군이 이제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죠. 근데 가보시면 삼별초가 건물을 지었던 것들은 다 터만 나왔고, 오히려 저쪽에 몽골 게르가 몇 개 서 있습니다. 항목 유적지에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서 이제 뭘 해놓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날도 애월읍에 숙소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녔는데, 알작지 해변, 내도동 방사탑, 용담 서해안로 방사탑, 이호태우 해변, 도두 항교, 삼성혈, 넥슨 컴퓨터 박물관, 용두암, 어영공원에서 사자바위 보았죠. 혼자 다니니까 진짜 보고 싶은 거 엄청 보고, 다니고 싶은데 엄청 다녔어요. 여기는 이제 알작지 해변인데, 몽돌 해변이라는 유명한 것 말고 아재개그가 좀 더 유명하죠. 너는 알작지 나는 안작지 이런 거요. 넘어갈게요. 제가 재미있게 본 건 이거예요. 해변에 뭔가 핥히어서 부서져 있는 바위예요. 발톱 같은 걸로 부서져 있는 게 보이시죠? 실제로는 포크레인 같은 게 긁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실제 괴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바위를 앞발로 휘둘러서 이렇게 부숴버릴 수 있을 만큼 엄청 힘이 센 괴물. 시간 낭비 같은데 어때요, 백순대? 시간 많으니까 상상력 좀 펴고 왔어요. 방사탑이라는 거는 안 좋은 기운을 막는 오컬트적 유적 같은 건데, 제주도 곳곳에 있어요. 새로 만든 것도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산 같은 데 등산을 가면 돌탑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돌탑에 쌓아 올릴 때 소원 부이는 분들도 있고, 희망을 쌓아 올리는 느낌으로 돌탑을 쌓잖아요. 근데 제주도 방사탑은 희망을 쌓는 것보다 액땜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었어요. 이호태우 해변 많이 가보시죠? 이 말 두 마리 서 있는 그 해변이요. 두 마리가 있는 말 등대, 전설이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삼별초 항목 대장 김통정 장군이 이제 이쪽에 상륙하고 있는 몽골군을 무찌르려고 이제 삼별초랑 다 같이 왔는데,
몽골군이 막 이제 배에서 내리는 거를 장군말하라고 흰말이 있거든요. 그 흰말을 타고 막 몽골군을 몰아내려고 삼별초랑 같이 막 바닷물 튀겨가면서 막 전투를 진짜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몽골 장군 중에 흔도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쏜 화살에 말 목구멍이 이렇게 중앙으로 팍 뚫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말이 그때 죽지 않고 뚫려 있는데도 김통정 장군을 등에 모시고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뛰어다니면서 그 말이 목에서 난 피 때문에 온 몸이 다 빨갛게 피로 물든 거예요. 이 말의 이름이 이효태우예요. 그런 전설이 없어요. 이건 구라입니다. 거기 계신 상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주도 조랑말이 그냥 유명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뭐 어때요? 상상력 좀 발휘하고 왔어요. 삼성혈은 진짜 제주도에 가보시는 분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의미가 엄청 깊거든요, 그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존을 잘 해놨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나라 유적들이 전부 다 유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2,500원인가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우리가 관광을 갔을 때 즐겁게 볼 수 있다면 2,500원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보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이 세 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진짜 최고로 흥미로웠고, 연흔포의 말발자국 이야기는 진짜 전율이 올 정도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꼭 가보시길 권장합니다. 이거는 어영공원에 있는 사자바위고요. 진짜 사자가 이렇게 엎드려갖고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여기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해가 지는 걸 이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의 할머니 세 분이 제 뒤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희한하게도 생겼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본 다음에 핸드폰으로 저 세 분을 찍으면서 이렇게 잠깐 충격을 좀. 네, 3일차입니다. 3일차부터는 여자친구하고 같이 다녔어요. 아, 여러분 저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아, 물론 돈은 없고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관덕정 그리고 제주목 관할을 먼저 들렸어요. 여자친구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관덕정이랑 제주목 관할은 붙어있는데 관덕정은 무료, 제주목 관할은 1,500원의 입장료가 있어요. 자, 제주목 관할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청심당지예요. 윤계라는 절제사가 1672년 5월 부임했는데 제주도 와서 보니까 불량배 몇 명이 도적질하고 도둑질 이런 걸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상남자입니다. 그 불량배 8명을 잡아다가 너는 뭘 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어. 감옥에서 3일만 썩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다 뭘 베버렸어요. 너네 불량배야? 죄질은 상관없어. 죄는 지은 거잖아. 그리고 나 참수했습니다. 완전 상남자죠. 이 일 때문에 조정으로 다시 끌려갔어요. 5개월 만에. 그 8명 불량배를 본보기로 목을 쳐낸 것 때문에 제주도의 치안이 완전히 안정이 돼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조정에다가 윤계 절제사 풀어달라고 그렇게 막 진정서도 놓고 그랬대요. 근데 돌아오시진 못했지만 여하튼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청심당지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윤계라는 절제사가 이제 제주도에 부임해서 오니까 불량배는 불량배대로 나중에 처리를 하겠지만 와서 딱 봤더니 장부를 딱 보니까 이방이란 놈이 조정에다 올려야 될 지인상품 가지고 자기가 막 멋대로 먹고 쓰고 다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 상남자라고. 이방 말고 호방을 불러다가 이제 내가 하는 것들을 모두 기록해라. 그렇게 해서 호방이 기록할 종이하고 붓하고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윤계 절제사가 이방이 묵고 있는 방을 찾아가서 목덜미를 붙들고 끌고 나와가지고 이 청심당지에 가서 후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방이 그냥 뭐 후들겨 팼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면서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윤계 절제사가 이 방을 주먹으로 40대 발길질로 2대 이렇게 때렸다고 쓴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남아있어요. 그 이 방 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제 직책에서 제명되고 한 15일 정도 알아 누웠다는 설이 없습니다. 이것도 구라예요. 상상력 좀 발휘해봤어요.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여자친구와 같이 봤는데 저 앞에 앉아있는 그 꼬맹이 둘이서 노래 부르는 걸 좀 들었죠. 그날 애월에서 서귀포로 숙소를 좀 옮겼고요. 제가 진짜 물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회라는 게 똑같은 베이스에 어떤 재료가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물회 이름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그냥 물회라고 적혀있는 데 가서 물회 주세요 그러면 생선회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오잖아요. 근데 뿔소라 물회 있나요? 그럼 뿔소라 있는 날은 뿔소라 물회가 되는 거예요. 문어 물회 되나요? 그런데 문어가 있으면 그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메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업무에서도 너무 정해진 폼과 틀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물회 먹으면서 좀 했어요. 4일차에 세속각, 넛빌레, 석부작박물관, 서귀포 재래시장, 천재연 폭포에 갔어요. 세속각은 뭐 다른 분들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 가서 전통 나룻배를 타고 싶었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전화 예약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직접 현장에 가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타실 분들은 조금 아침 일찍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 진짜 타고 싶었는데 다른 거를 보는 게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넛빌레는 야외 목욕탕이에요. 그냥 바닷물로 씻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고요. 옛날 제주도민들이요. 이런 곳이
곳이 제주도에 상당히 많아요. 자, 보세요. 집계입니다. 의식주 중에 저 집 하나 제대로 뒤집어 쓰임으로써 의하고 주가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식만 해결하면 돼요. 물론 생존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죠. 근데 우리는 생존을 법으로 보호받으면서 의식주 전부를 사야 돼요. 쟤는 집도 있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막 가는데 우리는 은행 없이는 거의 평생 집도 없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 그것도 뭐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진짜 쓸데없는 1차원적 비교인데 뭐 어때요? 시간 많은데. 천재연 폭포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제일 신분 높은 사람을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왕, 종교적으로는 상제, 천자라고 불렀잖아요. 하늘 위 감옥을 다스리는 분은 옥황상제 이렇게요. 왕이라는 한문 글자 유래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3단으로 쌓은 것과 그 앞에 사람을 글자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죠.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녀들이 내려와서 물놀이하고 가는 곳이라는 전설이 있고요. 선녀와 나무꾼 전래동화의 배경지라는 전설은 없어요. 그거보다 선녀들은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천재연 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천재연 폭포의 아름다움에 빠져갖고 하늘의 문이 열려있을 때 올라가지 못한 선녀들, 그러니까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선녀들은 제주도 신화 중에 선문대 할망이라고 한라산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신이에요. 그 올라가지 못한 선녀들은 선문대 할망을 모시면서 평생 살았다는 전설이 없습니다. 이것도 구라예요. 천재연 폭포는 3단 폭포인데 각 폭포마다 거리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2폭포 보시고 3폭포로 넘어갈 때 아치형 다리가 있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그 아치형 다리를 건너는데 가해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으로 땅만 보고 걸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엄청 무서웠습니다. 저 참 놀이공원 못 가요. 진짜 엄청 재미있고 유익하게 다녀온 여행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싶은 만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진짜 많이 보고 왔고요. 이 나이에 애들 같은 상상력도 많이 키우다 왔죠.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다들. 근데 일단 경력 백수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못 쓰는 휴가 기간, 뒷일을 걱정해야 되는 휴가 예산, 그런 거 일단 걱정 잘 안 해요. 벌어왔던 거 쓰는 기간이거든요. 마지막에 받은 월급은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이제 1차 여행은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1차 여행이라고 했죠? 이제 인천, 여주, 이천, 옥천, 그리고 단양 팔경까지 찍고는 2차 여행을 갈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그 여행 다녀와서도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결론은 쉴 때 확실하게 쉬어야 다시 시작할 때 미련이 남지 않는다는 거.